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연 8%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를 위해 정부 부채를 더 대담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 경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프라보워 당선인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연 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2에서 3년 내에 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에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함유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현지 언론은 경제성장 가속화보다는 학생 무상 급식 공약 이행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워 당선인은 학생 무상 급식을 공약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아동 8,290만 명에게 무상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연 450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약 2%, 올해 국가 예산의 14% 수준에 해당하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무상급식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들의 불평과 항구에 묶여있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은 화장품, 가방, 밸브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자제품의 경우 여전히 수입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철강 및 섬유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되며 3월 10일 이후 항구에 도착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한편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현재 전국의 항구에는 약 2만 6천 개의 컨테이너가 통관이 안 되어 대기 중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수입 규제 규정이 약 4천 개 품목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새로운 수입 규정도 여전히 어려움 해소에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당초 올해 10월에서 2026년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코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내린 것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자 식별번호 획득 및 할랄 인증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종교부 장관은 이번 연기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반영하는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할랄 인증청청장은 중소기업의 잦은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 배정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할랄 제품 보증기관을 1개에서 72개로 확대하고 17개의 할랄 인증 교육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회는 이번 연기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고로 할랄 인증 의무화는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소모품의 할랄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할랄 제품은 표시를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다국적 광원 및 비철금속 그룹인 에라메트가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니켈 광산 분야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에라메트는 리튬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청장은 에라메트의 첨단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의 전기 배터리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리튬 예비 조사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탐사 활동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파트너십은 2011년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맺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기술 연구, 탐사,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에라메트는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망간 등 비철금속의 주요 생산업체로서 전기차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에라메트는 2030년까지 유럽의 니켈, 리튬, 코발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 재활용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 사업 참여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이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코코아 선물 가격은 최대 19%까지 하락했으며 런던 선물 가격도 최대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가나에 내린 비로 인해 코코아 작물 전망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맥사르 테크놀로지즈의 수석 기상학자는 최근 강우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가나에서 코코아 작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 코코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도 비가 내려 도움을 받았지만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강우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서부 아프리카의 코코아 생산자들은 큰 시련을 겪었으나
최근의 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코코아 가격은 4월 중순 역사상 최저점을 찍은 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여객기가 엔진 문제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450명의 승객과 18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마카사르에서 출발해 메디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륙 직후 항공기 엔진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다시 마카사르 국제공항으로 회항하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승객들을 대체 항공편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은 가루다 항공의 경영난으로 인한 정비 인력 부족 때문에 항공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루다 항공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 60%를 소유한 국영항공사이며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이 크게 힘들어지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며 다른 국영항공사와 합병도 논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달 초 발리의 고급 리조트 지역 한 저택을 급습, 지하에 숨겨진 대형 마약 제조 시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 2명과 러시아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발리 마약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와 마약 생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러시아인은 마약 판매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급습 과정에서 마리화나 10kg 이상과 신종 마약류인 메페드론 684g, 코카인 107g 등도 압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범죄수사국장은 성명을 통해 엑스터시 관련 제조 장비도 몰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됐으며 이들은 현지 법에 따라 최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고 20년형에 처할 수 있고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형수 약 150명 중 대부분이 마약 관련 사범이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